10월 1일 수요일 AFC 챔스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스포츠 정보 조합픽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아도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고 분석 받아보셔도 됩니다. 조합 및 공유픽 스포츠 정보를 원하시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응원도 하고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언시티는 세밀한 5-3-, 이 전술로 안정된 수비 라인을 구축한 뒤 빠른 전환 공격으로 상대를 공략합니다. 안데르송 로페즈는 강력한 결정력을 바탕으로 박스 안에서 단 한 번의 기회도 놓치지 않으며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냅니다. 람셀라르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연결해서 강점을 보이며 볼을 지켜내는 능력으로 공격 템포를 유지합니다. 한국인 귀화 선수 송의영은 왕성한 활동량과 넓은 시야로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며 정확한 전진 패스로 공격 전개를 가속화합니다. 특히 홈에서의 자신감 있는 전개와 수비 안정성은 라이언시티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슬랑고르는 3-4-3 전형을 사용하며 공격적인 전개를 선호하지만 원정에서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크리거 모레스는 제공권과 전방 압박에서 활약하지만 고립되면 위력이 제한됩니다. 클러프는 전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패싱 능력이 있으나 강한 압박 아래에서는 쉽게 실수를 범하고 알라와브데는 폭발적인 돌파력을 지녔으나 수비 가담이 늦어 측면 공간을 자주 허용하게 됩니다. 특히 동남아 팀들이 보여온 전형적인 약점처럼 홈에서는 활발하지만 원정에서는 템포 유지와 압박 회피가 어려워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이언시티는 홈에서 전술적 완성도와 선수 개개인의 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팀입니다. 안정적인 수비 구조를 기반으로 빠른 전환을 전개하며 안데르송 로페즈와 송의영을 활용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슬랑고르는 원정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며 압박 대응과 수비 전환 모두 불안정하고 특히 중원에서의 전개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격 루트가 쉽게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홈팀의 전술적 완성도와 심리적 우위가 경기의 무게중심을 결정할 것입니다. 라이언시티는 홈에서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전개 모두에서 슬랑고르를 압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남아 팀들의 전형적 약점인 원정 불안정성이 슬랑고르에게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송의영의 영향력까지 더해져 경기 흐름을 결정짓는 쪽은 라이언시티가 될 것입니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테라실 당단은 노련한 움직임과 날카로운 라인 브레이크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트라이커입니다. 지브코비치는 빠른 스프린트와 강력한 왼발 킥으로 측면에서 위협을 가하며 공간이 열릴 때 빠르게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블라다는 전방 압박과 볼 운반, 능력을 겸비해 중원과 최전방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방콕 유나이티드는 높은 점유율과 유기적인 전환 속도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특히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능합니다. 테라실 당다의 라인 브레이킹 무브먼트는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들어 놓을 핵심 요소로 포백을 사용하는 팀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윌리엄은 빠른 돌파와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으로 방역의 핵심이 됩니다. 베르긴유는 날카로운 킥과 패스 능력으로 공격 전개를 돕지만 압박이 거세질 때 전개가 끊기기 쉽습니다. 과이조체아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수비 지원을 담당하지만 속도감 있는 전환을 막아내는 데 한계를 보입니다. 페르시브 반둥은 수비를 위해 포백을 활용하지만 뒷공간 관리가 느슨해 빠른 침투형 공격수에게 종종 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전환 속도가 빠른 팀을 상대로는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리고 중원에서 압박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경기 내내 밀릴 수 있습니다. 방콕 유나이티드는 공격 템포가 빠르고 전환이 유기적이며 테라실 당다의 날카로운 라인 브레이크가 상대 포백을 파괴할 수 있는 핵심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브코비치와 블라단이 좌우에서 압박과 볼 전개를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당다가 뒷공간을 파고들 틈이 충분히 열릴 수 있습니다. 반면 페르시브 반둥은 포백 수비를 기반으로 하지만 뒷공간 커버가 느슨하고 강한 압박에 빌드업이 쉽게 끊기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베르기뉴와 윌리엄이 빠른 방역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중원 전개가 막히면 전방이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콕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높은 점유율과 빠른 템포를 유지한다면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브 반둥이 초반을 안정적으로 버티며 베르기뉴의 킥 전개가 살아난다면 방역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지만 현재 흐름은 방콕 쪽이 훨씬 앞섭니다. 방콕 유나이티드는 테라실 당다의 날카로운 라인 브레이크와 빠른 전환 속도를 앞세워 포백을 흔들 준비가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페르시브 반둥은 뒷공간 대응과 빌드업 안정성 부족으로 강한 압박에 쉽게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홈과 전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방콕 유나이티드가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디자는 4-5-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화를 우선시하지만 최근 경기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스몬 알리에프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시도를 하지만 결정력과 속도면에서 한계가 뚜렷합니다. 테미로프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수비 가담을 병행하지만 템포 조율 능력이 부족해 공격 전환 속도가 느리고, 토이로프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최근 안디자는 아시아 무대에서 경기력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홈에서도 안정감 있는 운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볼 소유를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수비 전환 속도 역시 더딘 모습이 반복되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흔들립니다. 알아흘리는 4-1-4-1 포메이션을 활용해 중권 장악과 빠른 공격 전환을 동시에 노린다. 드락슬러는 전방과 2선을 오가며 창의적인 패스와 세밀한 볼 컨트롤로 공격의 템포를 만들어냅니다. 모하메드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순간적인 침투의 강점이 있어 한 번의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고, 페투이는 중원에서 폭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볼을 탈취하고 빠른 전방 패스를 통해 역습을 전개합니다. 특히 알아흘리는 ACL 아시아 무대에서 원정 포함 승률 데이터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실제 경기력 또한 안디잔보다 한 단계 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 전력은 드락슬러, 모하메드, 페투이를 중심으로 더 폭발적이고 안정적이며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개로 상대 수비를 쉽게 흔들 수 있습니다. 안디자는 홈에서도 안정감을 잃고 있으며 수비적으로 버티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몬 알리에프와 테미로프, 토이로프가 중심이 되는 공격은 속도와 마무리 모두에서 부족해 알아흘리 수비를 위협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알아흘리는 ACL에서 이미 원정에서도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력 자체가 한 단계 위입니다. 드락슬러의 창의적인 패스와 모하메드의 결정력, 페투이의 활동량은 안디잔의 느린 전환과 수비 집중력 저하를 집요하게 공략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안디자는 템포 유지와 수비 라인 강력이 흔들리며 실점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전력, 데이터,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에서 모두 앞서는 알아흘리가 승부를 주도할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입니다. 디자는 홈에서도 흔들리는 수비와 느린 전환으로 인해 상위 레벨 팀을 상대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알아흘리는 드락슬러, 모하메드, 페투이를 중심으로 빠르고 날카로운 공격 패턴을 완성해 안디잔 수비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정 승률이 높은 팀 특성까지 더하면 이번 경기는 알아흘리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포메이션은 5-4-1이며 잘릴로프는 수비라인 근처까지 내려와 볼을 지켜내며 역습 전환에 첫 패스를 이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카말로프는 중원에서 견고한 수비와 간결한 볼 배급을 동시에 시도하며 필요할 때 전방으로 빠르게 공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주라보예프는 측면에서 수비 가담과 역습 시 빠른 침투를 병행하지만 공격 전개를 주도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단순하게 볼을 이어주는 스타일입니다. 이 팀은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페널티 박스 근처를 밀집해 상대의 전진 패스를 봉쇄하는 전형적인 수비 지향 팀입니다. 주도권을 쥐기보다는 견고한 라인 유지와 역습 한두 번을 노리는 형태가 핵심이며 빠른 템포의 전개보다는 신중한 경기 운영을 선호합니다. 포메이션은 4-4-2이며 시베리오는 박스 안에서 타이밍 좋은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과로체나는 중원에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탈압박 이후 전방으로 간결한 전진 패스를 공급합니다. 모르는 넓은 활동량과 수비 가담을 바탕으로 공격 전환 시 속도를 살리지만 주도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타입은 아닙니다. 이 팀 또한 감독의 전술적 성향상 수비 라인을 많이 내리고 견고한 조직력을 통해 상대의 빌드업을 끊어낸 후 빠른 역습 한두 번을 노리는 방식을 즐겨 사용하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철저한 수비 지향 전술을 기반으로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티크로르는 5-3-1을 바탕으로 페널티 박스 부근에 촘촘한 라인을 형성해 상대 전진 패스를 차단하려 할 것입니다. 카말로프와 주라보예프가 수비 가담을 강화하고 역습 시 간결한 전환을 시도하겠지만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템포가 빠르지 않습니다. FC 고아 또한 4-3-1을 유지하며 전방 압박 대신 중원부터 라인을 내리고 안정적인 수비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로체나와 티모르는 탈압박 후 전방으로 간결한 패스를 시도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공격을 전개하기보다는 역습 기회를 기다릴 것입니다. 양팀 모두 감독 성향부터 경기 운영 방식까지 선수비 후역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도권 싸움보다는 신중한 수비 유지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전반부터 후반까지 루즈한 흐름이 이어지고 득점 찬스 자체가 제한적인 답답한 경기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긴 시간 동안 서로를 탐색하며 조심스러운 흐름 속에 승부가 쉽게 갈리지 않는 그림이 유력합니다. 스티크롤과 FC고와 모두 수비 지향적 운영과 신중한 전환을 선호하며 경기 전체가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득점 찬스 자체가 제한적이고 양팀 모두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기 때문에 승부가 쉽게 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매치는 전술적 성향이 맞물려 무승부 흐름이 가장 유력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보다 빠르게 분석글 업로드됩니다. 항상 적중 기원하고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